그 애 윤서 기억나? 10년 전 우리 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아이. 그날 이후 아무도 윤서를 본 사람이 없었다. 사건은 끝내 미제로 남았고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갔다. 그런데 딱 열해가 지난 어느 날, 윤서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잘 지내? 라는 메시지가 날아왔다. 계정은 분명 10년 전 실종 직후 비밀번호가 바뀌며 닫혔던 그 계정. 누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윤서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내는 걸까? 그리고 진짜 윤서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퇴근길이었다.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한 라떼가 식어가는 것도 잊고 나는 핸드폰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DM함 맨 위에 도착한 그 메시지. 잘 지내? 보낸 사람 윤서. 단 두 글자 하지만 손끝이 덜덜 떨렸다. 10년 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윤서는 우리 반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됐으며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실종 신고는 났지만 경찰도 언론도 결국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그 사건은 우리가 수능을 보기 직전에 그저 한 아이의 가출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게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고 줄곧 믿고 있었다. 그 아이는 조용했지만 무섭도록 섬세했고 한 번도 부모에게 맞서본 적이 없었으며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그런 아이가 예고도 없이 사라졌다는 건 뭔가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고등학교 단톡방에 윤서의 DM 캡처를 올렸다. 얘들아 윤서한테 메시지 받았어. 진짜야. 인스타 DM으로. 순식간에 70명이 넘는 묵은 친구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진짜 윤서야? 헐, 그 계정 10년 전에도 로그인 안 되던 거 아니었어? 해킹 아니야? 이거 진짜 소름인데. 하지만 단 한 명. 우리 반 회장이었던 민정만은 단호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일에 휘둘리지 마. 윤서는 죽었어. 나는 그 말을 읽는 순간 머리 한쪽이 싸늘하게 식었다. 왜 죽었다고 단정하지? 왜 하필 민정이 그렇게 말하지? 그 아이는 누구보다 윤서와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 3시 17분. 내 핸드폰에 또 하나의 알림이 떴다. 윤서 계정에서 또 다른 DM. 이번엔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다. 희미하게 핀터치가 나간 흑백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속 교복을 입은 나와 윤서가 서 있었다. 그 사진은 내 방 책상 서랍 맨 안쪽 앨범에도 없는 사진이었다. 내 기억에도 없는 순간. 그러나 분명히 내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옆엔 사라진 아이 윤서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나가는 걸 포기했다. 밤새 한숨도 못 잤고 윤서가 보낸 사진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여다봤다. 찍은 기억이 없는 그 사진. 근데 더 이상한 건 사진 배경이었다. 그건 우리 반 교실이 아니었다. 책상은 낯설었고 뒤에 걸려있는 칠판의 날짜는 2009년 3월 2일 윤서가 사라지기 딱 9개월 전. 나는 그 날짜를 머릿속으로 되뇌며 졸업앨범을 꺼냈다. 그리고 한 명씩 윤서와 친했던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꺼내보았다. 민정, 유빈, 성호 그중 특히 민정은 윤서의 거의 유일한 친구였다. 학급 게시판에 둘이 같이 올린 시화전 사진도 있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체험학습 단체 사진에 민정만 있고 윤서는 없었다. 나는 문득 그날을 떠올렸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윤서는 갑자기 체험학습을 빠졌다. 당일 아침 민정이 선생님께 윤서 감기 심해서 못 온대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떠올랐다. 그날 윤서와 나는 같은 우산을 쓰고 등교했었다. 윤서는 감기커녕 밝게 웃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날 왜 민정은 윤서의 결석을 대신 설명했던 걸까? 나는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정아, 우리 윤서 얘기 좀 하자. 그녀는 침묵했다가 짧게 한마디만 했다. 지금은 안 돼. 다음 주에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DM을 받았다. 보낸 사람은 윤서. 기억나?
2학년 교실 뒷문 쪽 세 번째 칠판 밑. 그 위치는 분명 우리가 쓰던 교실의 청소도구함 아래였다. 그런데 그 말이 왜 하필 지금 나한테 오는 걸까? 나는 주말에 학교에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잊고 살았던 그 낡은 복도, 반짝거리는 층층의 바닥, 그 아래 지금도 그 애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학교는 주말이라 조용했다. 경비실에서 졸업생입니다. 라고 말하자 경비 아저씨가 피곤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뭐 잃어버린 거라도? 아뇨, 추억이요. 내 대답에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10분만 조용히 다녀요라고 허락해줬다. 나는 복도를 걸었다. 10년 전과 비슷한 색의 벽, 칠판 냄새, 약간 삐걱거리는 바닥. 다만 그때보다 더 조용하고 모든 게 조금 더 작아 보였다. 2학년 5반. 윤서와 내가 같은 반이었던 그 교실 앞에 섰다. 문을 열자 먼지 섞인 공기 속에서 익숙한 기억이 올라왔다. 나는 곧장 뒷문 쪽 세 번째 칠판 밑으로 갔다. 그 자리에 낡은 청소도구함이 놓여 있었고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었다. 바닥에는 닳아버린 타일이 몇 개 보였고 한쪽 모서리가 살짝 들려 있었다. 나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그 타일을 들어 올렸다. 그 안엔 얇은 비닐에 쌓인 낡은 노트 한 권.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그 위에 펜으로 적힌 문장이 또렷하게 보였다. 이걸 본다면 내가 왜 사라졌는지 믿어줬으면 해.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 노트를 꺼냈다. 표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안쪽엔 또박또박한 글씨가 줄줄이 적혀 있었다. 2009년 5월 3일 민정이 내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갔다. 다음 날 내 교과서 사이에 돈이 끼어 있었다. 2009년 5월 17일 성오빠가 나를 교문 뒤에서 불러세웠다. 그 일을 다른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 2009년 6월 2일 급식실 앞에서 넘어졌을 때 누가 내 가방을 열었다. 메모장이 사라졌다. 그 안엔 민정이 내게 한 말이 적혀 있었는데 나는 노트를 읽으며 숨을 참았다. 그 안엔 윤서가 누군가의 괴롭힘을, 누군가의 협박을, 그리고 모두가 그걸 알면서도 외면했던 정황을 하루하루 써내려간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 애는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였어.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10년 전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귀찮고 피곤해서 외면했던 걸지도 모른다.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윤서 계정에서 새 DM이 왔다. 봤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응. 다 봤어. 윤서야, 지금 어디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민정이는 절대 진실 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네가 필요해. 일요일 오후 민정과 약속했던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손에선 계속해서 윤서의 노트가 떠나지 않았다. 그 노트를 복사하듯 머릿속에 넣고 민정의 말 하나하나를 그 위에 겹쳐볼 생각이었다. 카페 입구에서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전히 단정하고 표정은 잘 정제된 미소였다. 10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눈빛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오랜만이다. 응, 10년? 근데 왜 이제 와서 윤서 얘기를 꺼내?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너 윤서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야? 민정은 잠시 멈칫하더니 실종되기 3일 전쯤. 카톡이 마지막이었어. 라고 말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나? 그냥 뭐 시험 얘기? 특별한 건 없었어. 나는 숨을 고르며 윤서가 남긴 노트 일부를 핸드폰으로 찍어둔 걸 꺼내 보여줬다. 그녀의 눈이 한순간 번쩍 흔들렸다. 이거 어디서 났어? 네가 그렇게 죽었다고 말한 윤서가 나한테 보낸 DM이야. 그리고 이건 윤서가 교실 바닥 밑에 숨겨둔 노트. 민정은 커피잔을 들다가 놓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 귀찮게 하네. 왜 굳이 다시 그 일을 들춰? 너는 윤서가 사라지던 날 학교 안에 있었지? 그녀는 내 눈을 피했다. 우연이었어. 우연히 윤서랑 복도에서 마주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하지만 그 말은 노트 속 진술과 달랐다. 윤서는 그날 민정이 자기를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적었다. 넌 그날 그 애를 어디에 데려간 거야?
민정은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말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었어. 우리 반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아무도 말 안 했을 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윤서 지금 살아있어. 그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정의 눈빛엔 확신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다. 윤서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 카페를 나오며 내 핸드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다음은 유빈이야. 걔는 진실을 안 봤다고 착각해. 윤서는 하나하나 당시 친구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니, 벌을 주는 걸까? 기억을 꺼내게 만드는 걸까? 나는 다음 목적지를 정했다. 유빈. 그 애는 윤서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이 일의 입을 열지 않았던 아이. 그 아이가 모든 조각의 다음 열쇠일지 모른다. 유빈을 만난 건 예상보다 쉬웠다. 그녀는 지금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고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다.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봐줄게라고 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이상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작은 분식집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윤서 살아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아니길 바랐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녀는 단무지를 젓가락으로 툭 건드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밤 기억나? 학교 축제 끝나고 우린 반 애들끼리 몰래 과학실에 모였었어. 나는 눈을 떴다. 과학실? 처음 듣는 얘기였다. 그때 민정이랑 성우 오빠, 나, 그리고 몇 명 더 있었어. 술도 조금 있었고 윤서도 거기 있었지. 유빈은 숨을 한 번 길게 쉬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처음엔 그냥 놀자는 분위기였어. 근데 윤서가 자꾸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민정이 불쾌해했어. 녹음하는 거 아냐? 이런 말도 나왔고.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윤서가 교실 바닥에 남긴 노트와 문득 겹쳐지는 단어를 떠올렸다. 녹취. 윤서는 그날 밤 누군가의 고백을 몰래 녹음하려 했던 거 아닐까? 그날 이후로 윤서는 며칠간 학교 안 나왔어. 그리고 다시는 못 봤지. 근데 그때 성우 오빠가 말했어. 유빈은 작은 목소리로 마치 죄를 고백하듯 말했다. 윤서는 입 다물 거야. 절대 말 못해. 그러니까 신경 꺼.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해.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걸 왜 이제 말해? 그땐 무서웠어. 솔직히 다들 윤서가 자발적으로 사라졌다고 믿고 싶었거든. 유빈의 눈동자에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다. 근데 계속 그 애가 생각났어. 그리고 지금도 난 내가 살인자 중 하나처럼 느껴져. 그녀의 고백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내가 알고 있던 윤서의 기록과 퍼즐처럼 맞아떨어졌다. 그날 밤 과학실에 모인 아이들. 녹음기를 의심했던 민정. 이후 사라진 윤서. 그리고 지금 윤서의 계정으로 우리 모두가 호출당하고 있다.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윤서. 이제 성호 차례야. 그는 내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알고 있어. 성호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SNS도 끊었고 졸업 앨범 모임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심지어 대학도 중퇴했다는 말이 돌았다. 유빈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그녀조차 연락 끊긴 지 오래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윤서의 DM에서 단서를 찾았다. 그 애는 항상 수업 끝나면 음악실로 갔잖아. 거기서 기타 치면서 자기 혼자 부르던 노래 기억나? 그래. 성호는 고3 당시 밴드부 기타리스트였다. 학교 끝나고 음악실에서 혼자 남아 노래 만들던 날들이 많았다. 나는 학교 홈페이지 동문 게시판에 성호가 쓴 오래된 글 하나를 찾았다. 음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글의 마지막엔 유튜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었다. 들어가 보니 조회수 47 댓글 0의 채널. 거기엔 성호가 직접 만든 노래가 3곡 올라와 있었다.
나는 그중 제일 오래된 영상을 클릭했다. 흑백 화면, 허스키한 목소리. 가사도 잘 안 들렸지만 중간 부분에서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지. 누구도 모를 밤에. 우린 침묵을 배웠고 난 입을 닫았다. 이건 단순한 창작이 아니었다. 성호는 윤서가 사라졌던 그 밤을 노래로 남긴 것이다. 나는 댓글을 남겼다. 그녀는 돌아왔어요. 당신은 이제 뭘 할 건가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영상이 삭제되었다. 성호의 채널 자체가 사라졌다. 그건 확실한 반응이었다. 그는 내가 윤서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날 밤 윤서에게 DM이 왔다. 성호는 결국 침묵을 선택했어.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았어. 내가 남긴 녹음 너한테 보낼게.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몇 분 뒤 mp3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녹음 파일 제목 2009과 학실 23시 38분. 파일을 열었다. 처음엔 바람소리 같았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들. 성호, 민정, 유빈. 그리고 윤서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 왜 이걸 녹음하는지 알지? 난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너희가 뭘 했는지 남겨두고 싶어. 그 순간 책상 치는 소리, 헐떡이는 숨, 누군가가 말리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엔 민정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녹음 없애. 지금. 그 다음 뚝 끊기는 소리. 그게 전부였다. 나는 녹음기를 손에 쥔 듯한 느낌이었다. 10년 전 우리 모두가 모른 척했던 것, 진실이 아니라 불편함을 외면했던 날들. 그리고 윤서는 그 증거를 묵묵히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다. 다음 날 윤서에게 답장이 왔다. 다음은 나야. 윤서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단단했다. 다음은 나야. 그 말엔 모든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윤서의 계정에서 라이브 영상이 켜졌다. 팔로워 수 7. 알림을 켜둔 나에게만 알려진 방송. 그 화면 속 윤서는 있었다. 10년 전보다 조금 말랐지만 그 눈빛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는 사람처럼 또렷했다. 안녕. 나 윤서야. 오랜만이지?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야. 어쩌면 그게 더 쉬운 말이었겠지. 하지만 난 살아있었고 숨겨져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어. 윤서는 카메라를 잠시 들었다. 천장, 벽에 걸린 달력, 그리고 낯선 침대. 이곳은 한 보호시설이야. 내가 도망쳐서 도착했던 처음으로 사람들이 내 이름을 물어봐줬던 곳.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맞잡았다. 그날 과학실에서 나는 녹음을 했어. 그건 단지 내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남기고 싶었거든. 누군가는 내 말을 믿어줬으면 해서. 그녀는 다시 눈을 들었다. 하지만 그건 실패했어. 기억하지? 내 가방에서 녹음기 사라졌던 날. 그날 이후로 나는 더는 학교에서 설 자리가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민정은 내 친구였어. 근데 그 애가 제일 먼저 날 밀어냈고 성호 오빠는 내게 침묵을 강요했어. 유빈도 나를 피했지.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난 그냥 그 애들의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지워지면 편해졌겠지. 윤서는 라이브를 끄기 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어. 숨겨졌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나의 기록을 공개할 거야. 그녀는 화면을 끄지 않고 USB 하나를 카메라 앞에 보여줬다. 여기에 들어있어.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내 일기 메모 녹음 파일. 그리고 너희가 만든 진실. 라이브는 그대로 끝났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모니터를 바라봤다. 윤서는 돌아왔다. 증거와 함께. 이제 모두가 그 앞에 서야 한다. 윤서의 라이브가 끝난 뒤 내 머릿속은 정지된 화면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 USB. 그 안엔 10년 전 우리가 외면했던 모든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가 말한 주소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작은 상자 완충제 속 깊이 담긴 USB. 그리고 짧은 메모.
이제는 너도 알 권리가 있어.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USB를 노트북에 꽂자 YUNSEORECORD라는 폴더가 떴다. 그 안에는 DIARY, AUDIO, PHOTO, 그리고 LOG라는 폴더가 나뉘어 있었다. 나는 가장 먼저 AUDIO를 열었다. 녹음 파일은 총 17개. 하루하루 조용한 호흡, 작은 중얼거림,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 2009만 503 복도 민정. 그냥 네가 넘긴 걸로 하자. 어차피 넌 말 못하잖아. 2009만 617 과학실성우. 이건 우리가 덮고 가야 해. 너만 입 다물면 아무 일 없었던 거야. 2009만 705 보건실 유빈. 미안해. 근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모르는 척하면 안 될까? 숨이 막혔다. 윤서는 그 당시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며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단순한 피해자의 음성이 아니라 어떻게든 기억되기를 바랐던 한 사람의 절실한 기록이었다. 나는 DIARY 폴더를 열었다. TXT 파일로 정리된 일기들.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적힌 문장들. 2009.05 4. 오늘 민정이 또 내 책상 서랍을 뒤졌다. 내가 본 걸 알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모른 척할까? 2009.06 22. 성우 오빠가 나를 불러냈다. 이 일은 너한테도 좋지 않다고 했다. 위협일까? 경고일까? 2009.07 9. 누군가 내 노트를 찢었다. 내가 남긴 걸 누군가는 지우려 한다. 나는 점점 혼자가 되어간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PHOTO 폴더를 열었다. 거기엔 10년 전 과학실에서 찍힌 흔들린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책상에 기대어 선 민정, 어딘가 불안하게 웃는 성우, 고개를 돌린 유빈, 그리고 카메라 너머 윤서의 손가락. 그녀는 그날을 기록하고 있었다.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메모장을 열었다. USB 안에 있는 마지막 TXT 파일 제목은 티오나의 친구에게였다. 파일을 열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이제는 너도 알았겠지. 내가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기록했는지. 하지만 그보다 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었기를 바랐어. 혹시 네가 그 사람이었다면 고마워. 지금이라도. 나는 눈을 감았다. 윤서는 혼자였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그 기록은 누군가에겐 세상의 전부가 될 수 있었다. 나는 USB를 손에 쥔 채 가만히 눈을 감았다. 윤서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록이 이제 나에게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무겁고도 묵직했다.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고발? 폭로? 복수? 아니, 윤서가 바랐던 건 그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이었다.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 나는 먼저 교육청에 익명의 제보를 보냈다. 2009년 5고등학교 과학실 사건. 그 제목 하나만으로도 이야기는 충분했다. 다음은 지역 언론사. 진실 보도에 집중하는 기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그 기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다. 윤서의 녹음, 일기, 사진을 함께 첨부하며 짧게 한 문장을 덧붙였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기자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다. 이건 반드시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정식 취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작은 온라인 뉴스 매체에서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10년 전 사라진 여고생의 기록 봉인된 과학실의 진실.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수천에서 수만으로 치솟았고 기사에 담긴 녹음 내용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댓글엔 이게 나라냐, 아이 하나가 왜 그렇게 외면당해야 했나 같은 말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학교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기록이 부족해 진실 확인은 어렵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유가족과 당사자에게 사과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윤서가 원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건 책임 회피였고 말뿐인 공감이었다. 윤서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시 그녀의 계정에서 한 줄의 글이 올라왔다. 내가 사라진 건
너희가 날 지운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 떠났기 때문이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우겠다. 그리고 민정. 그녀는 그날 밤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하루 뒤 모든 게시물이 삭제되었다. 성호는 잠적했다. 지인들이 말하길 모든 연락을 끊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했다. 유비는 직장을 그만뒀다.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엔 짧은 고백이 적혀 있었다. 나도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어. 나는 그녀에게 답장을 하지 않았다. 윤서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침묵 속에서 기록으로 말할 것이다. 며칠 뒤 기자가 다시 연락해왔다. 윤서 씨가 인터뷰 요청에 응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당신이 옆에 있어야 한대요. 당신만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믿은 사람이래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의 시간은 멈춘 게 아니라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은 세상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서울 강북 모처 작은 취재 스튜디오. 나는 마주 앉아 있었다. 10년 전 그날 밤 이후 모두가 찾고 모두가 외면했던 소녀와 함께. 윤서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맨 얼굴이 더 강해 보였다. 처음으로 말할게요. 내 이름은 조윤서. 2009년 7월 12일 밤 나는 학교 과학실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을 들어주길 바라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그날 난 혼자였어요. 친구들도 선생님도 심지어 부모님조차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녀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래서 사라졌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가 된 기분. 사라지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나는 묻고 싶었다. 왜 지금까지 침묵했는지, 왜 이제야 돌아왔는지. 하지만 윤서는 먼저 말했다. 그때 나를 믿어줬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너였어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다. 나는 몰랐어. 진심으로 몰랐어.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알았을 거야. 근데 그걸 말할 용기가 우리에겐 없었던 거지. 그녀는 기자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피해자라는 걸 널리 알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사라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서예요. 그리고 윤서는 USB를 꺼냈다. 이건 나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입으로 편집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진실. 인터뷰는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다음 날 지역 뉴스뿐 아니라 중앙 언론에서도 윤서의 이야기를 다뤘다. 잊힌 기록, 살아남은 이름. 윤서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일 수 있었다.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삶 전체를 구원할 목소리였다. 며칠 후 나는 윤서를 다시 만났다. 이젠 어떻게 할 거야?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글쎄. 가끔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나 여기 있어요. 그 말 하고 싶어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그 말 매일 같이 하자. 그녀는 그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햇살이 내리던 거리에서 우리는 조용히 걸었다. 함께. 지금까지 이야기 잘 따라오셨나요? 사라졌다고 믿었던 친구. 그녀는 결국 살아있었고 그 누구보다 강하게 자신의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도 감동만을 위한 눈물도 아닙니다. 기록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외면당한 진실도 결국 누군가에 의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희망.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의 침묵은 그저 조용한 절규일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